CSR 매거진 헤드라인입니다. 더하다에서는 미디어 CSR과 적정기술 비즈니스 모델 개발 워크샵 소식 전합니다. 만나다에서는 스타트업 딜스토어 이지연 대표를 만나봅니다. 새롭다에서는 다양한 단신을 준비했습니다. 인물톡톡에서는 노르웨이 베스트셀러 11살의 유서 저자 김은주 씨를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ATV 김태희입니다. 저희 CSR 매거진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다시 말해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더하다의 첫 번째 소식은 미디어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CSR 미디어 기업을 통해 보다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다음 커뮤니케이션, KT,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EBS 4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송금종 PD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8일 마포구 신수동에서 소셜 컨설팅 기관인 SCG 센터가 CSR 미디어 기업을 통해 보다라는 제목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실무자들을 만나 미디어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KT,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EBS 사회공헌팀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사회공헌팀 60나 팀장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참여형 공익 플랫폼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2007년 12월 네티즌의 청원으로 희망해와 해피빈과 같은 모금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60나 팀장은 사회가 그 기업에게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사회공헌 성장의 발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KT 이종일 매니저는 IT와 CSR의 상호 보완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이끌다는 주제로 KT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KT는 IT 나눔, 사랑 나눔, 문화 나눔 3가지 분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박난희 편집장은 회사의 규모와 자본이 크지 않음에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썼고 많은 사람들과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난희 편집장은 앞으로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가 공익적인 이슈를 나누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BS 사회협력부 장대군 과장은 EBS는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BS는 2010년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만든 이후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두리안을 통해 다문화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과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통일 드림 콘서트를 열고 나눔 콘텐츠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활동하시는 멘토분들의 조언을 들으니까 굉장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도 이렇게 소셜 임팩트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좋은 멘토분들의 멘토링도 듣고 함께 네트워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행사는 미디어 직종에 관심을 둔 다수의 청년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을 해나가기 위해 그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고도 불리는 미디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그 영향력은 매우 클 것입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미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SATV 송금종입니다. 혹시 큐드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큐드럼은 아프리카에서 식수를 빠르고 쉽게 떠오게 하기 위해 개발된 물통입니다. 이 튜브 모양의 물통은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한 번에 약 50리터의 물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큐드럼은 적정 기술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인데요. 적정 기술이란 그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뜻하는 말로 주로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말합니다. 오늘 더하다의 두 번째 뉴스는 적정 기술에 관한 소식입니다.
적정 기술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적정 기술 비즈니스 모델 개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영 PD가 전합니다. 지난 27일 서울대학교 글로벌 공학교육센터에서 적정기술 비즈니스 모델 개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서울대 공학연구소,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 서울대 적정기술연구 클러스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적정기술과 비즈니스 창업이 결합된 국제개발 협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 윤재용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습니다. 환영사에서 윤 회장은 개발도상국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지속성이 있고 그 지역에 정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좋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이제 의견을 가진 분들을 이제 모셔서 우리 한번 그러면 적정 기술 비즈니스 개발 모델은 무엇인가, 앞으로 적정 기술 활동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과 같은 워크숍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밭대학교 홍성욱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8명의 연사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강연에서 적정 기술을 사업 모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윤 회장의 사회로 5명의 패널과 함께한 토론 시간도 있었습니다. 비전 컴퍼니 이형민 대표는 적정 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끈 것은 디자이너 안나와 안드레아가 IT 대지진 사고 지역에 필요한 물품으로 개발한 태양광으로 불을 밝히는 풍선 조명입니다. 이외에도 놀면서 전기를 만드는 소켓볼, 태양열로 요리하는 솔라그릴, 골판지로 만든 헬프데스크가 소개됐습니다. 또 미스크 김정태 대표는 적정 기술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가의 머리에서 나온 필요성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 요구하는 필요성에 귀를 기울여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CSR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적정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며 기업 CSR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했습니다. 전통적인 CSR은 어떤 회사가 가진 핵심 역량과 상관없이 비용을 지불했다고 한다면 적정 기술은 그 기업의 핵심 역량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것을 한번 전달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비즈니스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CSR에서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학생을 비롯한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각 연사들의 강연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속적이며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국내 기업 CSR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기에 더욱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SETV 박주영입니다. 만나다 코너에서는 청년 기업가를 만나봅니다. 이번 주는 디자인 제품 전문 팝업샵을 기획하고 있는 딜스토어 이지연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딜스토어는 디자인 제품의 컨셉을 주기적으로 바꿔 판매하는 상점인데요. 이지연 대표를 정다워 PD가 찾았습니다. 학생들이 제잘거리는 젊음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어딜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 인덕대인데요. 표준월 사용자 근로자 각각 2.99%씩에서 5.95%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실안. 네, 고용보험은 이제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열정적인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 학생들이 보입니다. 열심히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딜스토어 대표 이지연 대표입니다. 이지연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인덕대학교 창업사관학교에 이번에 디자인 제품 전문 팝업샵으로 지원하게 된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은 그러니까 디자인 제품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뭐 제품이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어서 그걸 또 팝업 스토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제품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컨셉에 따라 바뀌어가면서 이제 계속 제품들이 진열이 되는 뭐 디자인 제품 전문 팝업샵을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진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1인 창조기업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이나 이제 유통망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제품도 좋은데 그게 확보가 안 돼서 많이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들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정말 그런 의지만 확고하다면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 같이 하시는 분한테도 아이디어도 얻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팝업 스토어란 짧은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상점을 의미합니다.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한두 달 정도로 짧은 기간만 운영하는 상점을 지칭하는데요.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시작된 만큼 신선한 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인덕대로 돌아가 자그만 사무실에서 이지연 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개의 사무실에서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지연 대표는 오늘 들은 수업과 사업에 대한 구상으로 열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대표에게 이곳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창업 지원 받아서 이제 들어서 사무실에서 사무 공간도 이용하고 교육도 또 따로 받는 그런 지원해주는 사관학교 내 공간, 사무실 공간입니다. 기본적인 뭐 자료 정리나 아니면 구상, 뭐 아이디어 구상 같은 거, 그리고 교수님한테 멘토링 받는 거 그런 거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도 열심히 필기하며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책 읽는 걸 옛날엔 안 좋아했는데 요 근래 들어 책을 많이 읽는데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책을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사람이고 같은 여잔데 생각하는 거나 뭐 말하는 거나 포부 자체도 틀리고 그걸 이뤄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멋있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그렇게 생각을 굳히게 됐고 또 그걸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또 운 좋게 주어져서 수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나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잠을 좀 줄여가면서 계속 자료 수집도 하고 이제 많은 얘기도 직접 그러니까 정보를 조사한 것과 정보화된 것과 또 그게 아닌 정말 부딪혀봤을 때의 결과는 또 다른 거니까 많이 부딪혀 보려고도 노력도 많이 해보고 그 정보도 많이 얻으려고 많이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창업을 위해 정보 수집을 중요시한다는 이지연 대표의 말에 우리는 가로수길에서 이 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팝업스토어 관련해서 신사동에 있는 그 디자인 샵에는 어떤 디자인 제품들이 많이 이제 디스플레이 되어 있나 확인하고 그냥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가로수길은 압구정 로데오 거리, 청담동 갤러리 거리와 더불어 문화와 쇼핑이 어우러져 지역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활성화 거리 중 하나인데요. 그 명성답게 많은 디자이너들의 옷과 디자인 문구, 디자인 자기까지 없는 것이 없는 디자인의 천국이었습니다. 이지연 대표는 구경하는 또래의 모습과는 달리 가격에서 품질, 디자인 등 다양한 면에서 제품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우리는 이지연 대표에게 창업에 뛰어들기엔 어린 나이니만큼 그녀에게 힘든 점은 없었는지, 주위의 시선은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혼자 시작을 하는 거고 또 제가 나이도 어리고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데 여자이다 보니까 약간 뭐 네가 할 수 있겠어? 라고 보는 시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는 이제 아직 한국에서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또 타파하고자 더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이제 쓰러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신념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주변에서 뭐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직 나이에 비해서 너무 큰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일단 직장부터 들어가서 많은 경험을 쌓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있었는데 제가 가고 싶었던 길이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은 뭐 조언은 들을 수 있겠지만 그냥 굽히지 않고 갔던 것 같습니다. 가치관이 뚜렷한 그녀에겐 멘토가 있었는데요. 이지연 대표가 정보 수집과 함께 조언을 얻는 멘토가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켠에 자리한 그녀의 책상은 작았지만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은 크게 느껴졌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이 조언도 얻고 뭐 사업적인 조언도 그렇고 또 정신적인 조언도 그렇고 많이 이제 멘토님이 계신 사무실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제가 진행함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들이 많아서 도움도 많이 얻고 또 자료 수집도 이곳에서 하면서 또 의견 교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좋은바람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석산이라고 합니다. 먼저 얘기한 것처럼 되게 열정적이죠. 예, 열정이 있어요. 예, 다른 이렇게 뭐라 그러지? 또래 아이들과는 아이들이지 않지? 또래 뭐라 그래야 되죠? 청년들. 예. 다른 청년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열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꿈을 갖고 있고 그 꿈을 향해서 밑바닥부터 이렇게 조금 체계적으로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예,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있고 모든 게 이제 스타트업은 뭐 명확한 거를 갖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분명한 것들을 또 명확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건데 자기의 목표에 100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그렇게 노력하면 새로운 또 50을 이루면 또 다른 50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을 장기적으로 100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 열정을 끝까지 가져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5살이 될 때까지 500개 매장 정도를 확보를 하고 1000여 개의 브랜드를 런칭하는 게 일단 1차적인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더 많은 1인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어디 나가도 손색이 없을 만한 이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1인 창조 브랜드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게 저의 포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창업이란 건 뭐 허황된 구름같이 저도 하기 전에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상 뛰어들고 나면 내가 그 구름 위에 지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잡힐 수 없는 것 같은데 막상 도전을 해보면 그게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그 길을 도와주는 것까진 모르겠는데 같이 이제 믿고 자신을 따라줄 한 명만 있다면 저는 창업을 하는 거는 창업은 도전하셔도 충분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으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이고 예쁜 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다가갈지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거라면 그게 뭐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을 전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새롭다 코너에서는 각종 사회적 경제활동에 관련한 단신을 전해드립니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가 4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제2회 대학생 CSR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차세대 지도자가 될 대학생들이 CSR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과 사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LG전자는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LG 트윈타워에서 대학생 CSR 서포터즈 러브진이 일기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러브지니가 지난 3개월간 노동,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한 사회적 책임 활동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한편 LG전자 기업경영부문장 이충학 전무는 이번 일기의 성공을 발판 삼아 해마다 러브지니를 선발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지역 전통시장과 상생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광주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양동시장과 작년 8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및 동반 성장 MOU를 체결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영 노하우와 교육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23일 경남 창원과 서울, 대전 등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아동 양육시설 72곳에 두산 사랑나눔 참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책은 2학기 초중등 추천 참고서 26종, 6,004권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아동 양육시설에 해마다 2차례씩 참고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는 희망가게 창업주, 희망가게를 운영하는 아름다운 재단 관계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과 임직원들이 희망가게 개업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희망가게는 아모레퍼시픽이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로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롭다의 마지막 코너 인물톡톡에서는 한 번쯤 만나보고 싶었던 화제의 인물들을 만나봅니다. 이번 주는 11살의 유서를 쓴 김은주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인권 시민연합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고요. 또 다른 소개로는 11살의 유서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유서를 쓰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식량을 구하러 갔던 엄마가 이제 돌아오지 않으셔서 엄마한테 버려졌나 아니면 혼자 남았다는 그런 외로움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죽었더라도 나중에 엄마가 온다면 이런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11살의 유서를 썼었던 거죠. 그냥 탈북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탈북자들은 북한에 북송되면 그냥 어쩌면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인권이 없어요. 탈북자들에게는 원래 북한 내에서도 인권이 없지만 그래서 정말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고 또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그쪽에서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엄마가 강하셔서 이렇게 살아남으셨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 내 고향이 내가 막연하게 그리워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또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죠.
탈북자들한테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없고 아는 것 없고 대한민국이랑 또 다른 정말 세터민이라고 탈북자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새로운 곳인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걸음마 떼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탈북자들이 그런 걸 좀 적응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은 끝난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제가 하면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하는 것만큼 성과는 나온다고 저는 믿고 또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네,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안 되면 말지. 그러고 안 돼 봤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미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배고파서 이제 11살에 유서를 썼던 경험까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나빠봐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돼 봤자야 라는 배짱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지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절 붙잡고 영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석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저를 항상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22살에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교수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학교를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지각하거나 해서 정말 그런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 덕분에 대한민국에 좀 더 빨리 적응을 하고 또 공부도 빨리 좀 더 지금도 잘하는 축은 아니지만 네,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김은주 간사는 성실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일을 할 때도 저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TV나 이런 데서 북한 얘기를 한다면 어쩌면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김정은이 포를 또 쐈다 이런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좀 탈북자나 북한 사람들을 볼 때는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가끔은 북한에 있는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탈북자 자체도 북한 정권과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어쩌면 탈북자들도 그리고 북한 안에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북한 정권의 피해자들이거든요. 통일의 교육자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탈북자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들어서 정말 진정한 이제 통일 교육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형식으로든 통일이 되든 또 북한 사회가 변화가 있을 때 대한민국이나 한반도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는 아동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이제 전부라거나 아니면 끝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좀 더 많이 배워서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분야로 봤을 때 이제 아동 심리라던가 청소년 심리 관련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은 이제 일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에 이어 애플의 최고 경영자가 된 팀 쿡은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범위에만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라며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팀 쿡은 이에 대해 애플은 투자 수익률만을 위해 사업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팀 쿡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경영자가 있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SATV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